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역마살 때문에 힘들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역마살을 설명드릴게요.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운명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역마살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예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며 자랐죠.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만년과장에 언제 권고사직을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힘들어하셨죠. 그래서 저는 늘 안정을 갈망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고 싶었던 거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했죠.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늘 한 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어요. 제 어린 시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언젠가는 내 가족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2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죠.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어요. 그날 미팅에서 남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미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단둘이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까 미팅에서 봤는데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용기 있는 모습에 반해버렸죠. 우리의 첫 데이트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남편은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꿈꾸던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셨대요. 한 사업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무너지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우리 아버지는 늘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내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번이나 이사를 했어. 새 학교, 새 친구들, 매번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 남편은 이런 불안정한 생활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한 점쟁이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쯧쯧, 지 애비 닮아 역마살이 지독하게 꼈네. 너도 네 아빠처럼 될 거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팔자야 라고 하셨대. 그 말이 자꾸 생각나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경험에 공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 타워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구경하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청혼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나와 결혼해 줄래? 순간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차이점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아직 정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죠. 우리 아직 젊잖아. 조금 더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어때?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 신혼여행을 겸해서 2주 정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기로 했죠. 그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2주간의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 후 달라진 삶에 적응해야 했죠. 여보,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기대도 돼. 우리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안심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작은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 회사 동료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죠. 너희 신혼부부니까 사주 한번 봐보는 건 어때? 요즘 유행하더라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는데 남편이 의외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김에 재미로라도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퇴근 후 강남의 한 유명한 사주 카페를 찾아갔어요.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향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고풍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역술가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어요. 우리의 생년월일씨를 물어보더니 한참을 책을 뒤적이며 음음하셨죠. 먼저 제 사주를 봐주셨는데 대체로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성격이 어떻고 운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다 남편의 사주를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이 사주는 참 복잡하구만. 남편이 긴장한 듯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역술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자네에게 역마살이 끼어있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운명이야. 남편이 긴장한 듯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역술가는 책을 넘기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주도 유전이 될 수 있다네. 자네의 이 역마살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보여. 아마 자네 아버지도 비슷한 운명을 살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이 흔들렸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제 아버지의 일을 아시죠? 역술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주가 말해주는 거지. 자네 아버지도 이런 운명이었을 거야. 늘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리고 그 운명이 자네에게도 이어진 것 같구만. 남편은 충격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멀리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잖아. 제가 달래보려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 그대로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과도 똑같아. 그제서야 남편이 어렸을 때 들었던 예언에 대해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역술가는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니, 게다가 그것이 유전이라고 하니 남편에겐 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역술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운명은 바꿀 수 있는 법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다니긴 했지만 퇴근 후엔 자주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곤 했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아직도 그 사주 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이미 깊은 불안과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려. 아버지의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생각에 남편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을 뒤흔들게 될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죠. 사주를 본 이후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남편은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출장이 잦았죠. 처음에는 이것을 그저 일의 한 부분으로 여겼는데 사주를 본 후부터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출장 가방을 싸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난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출장이 많은 직업을 선택했는지. 무슨 뜻이야? 그 역술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사주에 역마살이 끼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을 선택한 거야.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당신은 영업 실력이 뛰어나서 이 일을 맡은 거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이 떠돌이, 기질이 나를 이런 직업으로 이끈 거라고. 그 후로 남편은 출장을 갈 때마다 더 우울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에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남편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승진하면 더 많은 지역을 담당하게 될 거야. 출장도 더 늘어날 텐데 남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격려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을 없애기는 쉽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게 사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운명이라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하는 걸까? 저는 남편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랐지만 그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사주에 대한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출장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했죠. 그의 노력이 인정받아 실적도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발령 이야기가 나왔어. 발령? 어디로? 부산 집으로. 회사에서 그쪽 영업팀을 강화하고 싶다고 해서.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반응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내가 거절할까? 아니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을 따라갈 거야. 부산으로 이사 가자.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하지만 당신 일은 어떡하고? 내일? 지금 회사는 그만두면 되지. 부산에 가서 새로운 일을 찾아볼게. 당신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과 함께라면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사 비용이랑 주택 지원도 해준대. 우리는 그냥 몸만 가면 돼. 정말? 그렇다면 우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그래서 더 미안해. 당신은 일자리도 포기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부산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평일에는 여전히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경상남도 전역을 누비며 열심히 일했죠. 창원, 김해, 양산은 물론이고 멀리 진주나 통영까지 다녀오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주에는 거제도에 다녀와야 해. 새로운 조선소 거래처가 생겼거든. 아, 그래? 이번엔 언제 돌아와? 글쎄, 아마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런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갔어요. 평일에는 남편이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졌죠. 하지만 다행히도 주말만큼은 우리의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주말에는 꼭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 시간만큼은 저와 함께 보내려 했죠. 토요일 아침, 우리는 보통 늦잠을 자고 함께 브런치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이번 주는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응, 꽤 힘들었어. 새로운 거래처들을 만나는 게 쉽지만은 않아. 하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주말에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고충도 알게 되고
제 외로움도 나눌 수 있었죠. 주말 오후에는 보통 함께 부산 곳곳을 둘러보곤 했어요.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거나 감천문화마을을 구경하기도 했죠. 새로운 도시를 함께 탐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모험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오늘은 태종대에 가보는 건 어때? 날씨도 좋은데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주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물론 평일의 고단함은 여전했지만 주말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역마살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가끔 생각해.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도 내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게 혹시 정말 그 역마살 때문일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그건 그저 당신 일의 특성일 뿐이잖아.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게 운명 같은 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남편의 업무는 점점 더 바빠졌고 출장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이제는 부산을 넘어 전라도나 충청도까지 가야 하는 일도 생겼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 어떤 제안인데?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날 것 같아.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래.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우리가 부산에 온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이사를 가야 한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하지만 남편의 말끝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역마살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여보, 제가 말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당신의 경력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정된 삶도 중요하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보 말이 맞아. 우리 같이 잘 생각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경력과 안정,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며칠 후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 제안은 거절하기로 했어. 정말? 괜찮아?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쌓아가는 삶이 더 중요해. 그리고 더 이상 그 역마살 같은 것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멈추지 않았죠. 서울 본사로의 발령 제안을 거절한 그 주 주말이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에 계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떡해, 큰일이네.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데? 서울대병원이래. 어머니가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셨대.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다행히 그날 저녁 서울행 KTX 표를 구할 수 있었죠. 기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어머니와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경색 초기 증상이래.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다행이네. 빨리 가서 뵈어야겠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시아버지는 힘없이 눈을 뜨시고는 남편을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하시는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번에 서울 발령 난 거 다시 해보겠다고 하면 어떨까? 남편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하고 서울 본사로 다시 발령받으면 아버님도 간호하기 수월하니까.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중에 회사 가면 바로 물어볼게. 주말 동안 시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안정을 찾자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다행이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어. 부산에 도착한 후 우리는 주말 동안 집을 정리하고 쉬었어요. 갑작스러운 서울행으로 미뤄둔 일들도 처리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죠.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남편이 말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남편의 통화를 지켜봤어요. 통화가 길어지면서 남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방금 서울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 저번에 내가 거절했던 그 발령건 말이야. 응? 그래서 나를 대체할 적임자를 찾지 못했대.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더라고. 내일부터 당장 서울로 와달래.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나 승낙했어.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여전히 놀란 상태였어요. 응. 회사에서는 내일 당장 서울로 오라고 해.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짐을 챙기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안 그래도 회사에 부탁하려 했던 게 먼저 연락이 와 신기했죠. 한편으로는 시아버지 곁에서 잘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이번에도 이사 비용과 집을 지원해준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아버님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집을 정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회사에서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어. 우리는 즉시 인터넷으로 시아버지 병원 근처의 집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여보, 이 아파트는 어때?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좋아 보이네. 이 정도면 아버지 병원에 자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골라 회사에 전달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아파트로 결정될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또다시 서울행 KTX에 올랐어요. KTX에 몸을 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불안,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채로 서울로 향했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긴장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든든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함께 잘 해낼 거야. 이번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기차가 달리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 병간 후 새 동네에서의 생활 걱정되는 점도 많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웠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볼까?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 병원과 가까운 아파트였죠. 도착해서 보니 생각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와, 여보. 생각보다 좋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회사에서 정말 잘해줬어. 짐을 풀고 새 집을 정리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힘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오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행복했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오후 출근이라 저와 함께 갈 수 있었죠. 여보, 아버님이 우리가 또 왔다고 놀라시겠어.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하지만 좋아하실 거야. 병원에 도착해 시아버지의 병실로 들어섰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 너희들 어떻게 또 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시아버지도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어제 저녁에 부산으로 돌아간 거 아니었어?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남편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었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신 걸 알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승낙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아들아, 나 때문에 너희가 무슨 고생이니? 아버님, 괜찮아요. 이건 저희의 선택이에요. 아버님 곁에서 잘 모시고 싶어서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고맙다 하지만 너희 생활은 어떡하고? 남편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회사에서 이사 비용과 주택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아버님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고맙다,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곁에서 잘 모실게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어요. 며느라,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순간 병실은 감동과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시 후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 이제 출근해야 할 시간이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들 첫 출근인데 힘내거라. 시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앞으로의 간호 계획도 세웠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남편은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동료들 얼굴도 보고 앞으로 내가 할 프로젝트 설명도 듣고.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의 서울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죠. 남편은 예전에 일했던 본사로 돌아와 익숙한 환경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시아버지 병간호와 새집 정리로 분주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는 저도 병원으로 향했죠.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계셨어요. 아버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서며 여쭤봤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밝은 미소로 대답하셨죠. 너가 와줘서 덕분에 좋구나. 시어머니도 제가 오는 걸 반가워하셨어요. 며느라, 너 덕분에 내가 좀 쉴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는 시아버지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시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때로는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도록요.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
제가 물었죠. 남편은 때로는 피곤해 보였지만 항상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바빴지만 재미있었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정말 흥미로워.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주말이 되면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병원 근처 공원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가 햇볕도 쬐고 가벼운 산책도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하셨어요. 너 덕분에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 가족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 시아버지의 쾌유를 축하했죠. 시아버지의 건강이 안정을 찾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를 간호하느라 미뤄두었던 제 삶도 조금씩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도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응원할게.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경험을 살려 광고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죠. 다행히 좋은 기회가 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나 일하게 됐어.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해.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우리 부부는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양가 부모님도 잘 모시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서울로 오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것 같아. 아버님 건강도 좋아지셨고, 우리 둘 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힘을 모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의 출장은 계속되었어요. 서울 본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을 해야 했죠. 여보, 이번 주에 부산으로 출장 가.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저는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알겠어. 언제 돌아와? 금요일 저녁에는 돌아올 거야. 주말엔 꼭 함께 시간 보내야지. 이런 대화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남편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곳곳을 다니며 바쁘게 일했죠. 때로는 제주도로 출장을 가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남편의 잦은 부재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우리만의 리듬을 찾아갔죠. 남편이 없을 때는 시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 일에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죠. 여보,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는 게 힘들지 않아?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건 우리가 선택한 삶이고 돌아올 집과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역마살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사용하곤 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